안녕하십니까, 최광주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죠. 자, 일단 뭐 포스코홀딩스인데, 자,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넷박스 위까지는 왔어요. 근데 넷박스 뚫고 일단 급락이 한번 나옵니다. 자, VI 걸렸다 빠졌다는데 오늘 변동성을 보시면, 자, 얘가 지금 코스피 시총 4위예요. 자, 위로 16%, 아래로 9%예요. 마이너스 9%. 자, 변동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자, 맞춰서 자, 코스피도 보시면 오늘 마이너스 2%까지 한번 빠지는 흐름 보이고 있죠. 21선 깨고 지금 이거는 거의 문제도 되지 않을 정도로 변동성이 커졌죠. 자, 이렇게 된다고 다른 종목이 물론 삼성전자는 반등 그러니까 낙폭을 좀 줄이는 흐름이 나와요. 방금 상승 전환도 했었습니다. 좀 전에. 자, 그거는 이제 대형주끼리 프로그램 때문에 마찰을 하는 거죠. 빠져나온 것들이 삼성전자로 좀 유리하게 들어가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 제가 쇼츠에서 삼성전자 69,000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것도 휩소 라인이 발생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라인이.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삼성전자 69,000원 위에서 사수하는 게 좋습니다. 종가로. 뭐 저가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자, 코스닥도 지금 에코프로비엠 보면 아까 몇 분 전에 VI가 걸렸어요. 하락 VI가. 자, 상방으로 26%, 하방으로 마이너스 7%. 자, 그렇다면 오늘 변동성이 한 34%가 된다는 거예요. 자, 부동의 코스닥 시총 1위 종목이 이렇게 된다는 건 문제가 있죠. 45조짜리가. 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죠. 에코프로는 에코프로비엠보다 뭐 변동성이 적을 수는 있지만, 자, 이것도 보시면 오늘 어마어마하죠. 자, 위로 19%, 아래로 마이너스 12%. 자, 이제 어느 정도, 자, 에코프로비엠도 제가 걷던 선 걷다가 안 보이는 선 있죠? 쇼츠에서 생각나실 겁니다. 아니, 화요일 영상에서 57만원 선 그면서 제가 그랬죠. 52만 5천원, 57만원 보면서 선이 안 보입니다. 당연히 안 보이죠. 그죠? 이날 찍었으니까. 이 캔들로 찍었으니까 위가 안 보였는데, 자, 결국 57만원 정도에서 무너졌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결국은 저항은 받았다라고 봐야 돼요. 자, 공매도 세력들이 뭐 숏 스퀴징 하면서 오르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손절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 그래서 숏 스퀴징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버리고 다시 순매수를 함으로써 가중의 효과를 얻는 것도 충분히 있어요. 물론 아직도 공매도 잔고가 많습니다. 자, 조금은 더 변칙적인 그런 게 나오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좀 끝자락이 와야 정상적인 그런 활동이 된다는 거. 자, 예를 들면요. 한미약품 예를 듣고 제가 2015년 이때 화재바 돌풍 때를 좀 말씀드리면, 자, 얘도 그때예요. 자, 한미약품이고요. 이때는 상한가가 15%였습니다. 옛날에는 10%였고 지금 30%지만, 자, 얘가 그렇게 가벼운 종목 아니었어요. 자, 점상 갔다가 풀렸다가, 자, 이 다음 날도 상한가. 상한가가 상당히 많죠. 여기도 상한가, 요것도 상한가네요. 그죠? 자, 이렇게 갈 때 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때는 화재바라고 했습니다. 화장품, 제약, 바이오. 근데 화장품도 굉장히 잘 올랐지만 제약 바이오 중에서 특히 바이오죠. 바이오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이때도 현상이 뭐였냐면 화재바 아니면 움직이진 않았어요. 근데 그때랑 좀 비슷한 흐름이죠. 자, 이건 거래소 종목이지만 코스닥이 더 강했죠. 왜냐하면 바이오들 대부분 코스닥이 있었단 말이에요. 셀트리온도 지금 현재는 코스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은 코스닥이지만 셀트리온도 원래는 코스닥 시총 1위 종목이었어요. 이전 상장했죠. 자, 셀트리온도 보시면 그때 마찬가지였고요. 자, 그러면 코스닥을 그때를 보시면 뭐 월봉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이때 보세요. 자, 2015년. 자, 이게 몇 년의 박스였어요? 한 7년이었죠.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의 박스를 한 방에 돌파해냈어요. 이거 화재바 때문에. 자, 이때도 마찬가지 현상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락 종목이 많지? 근데 지수는 상승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대부분의 시총 상위 종목들이 코스닥에 상존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지금 2차 전지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때도 2차 전지가 있었지만 아직 여유가 있었죠. 전기차가 길에서 다니지도 않을 때였습니다. 자, 지금은 때가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게 피부로 좀 다 와닿는 거죠. 자, 결국은 유동성의 한계예요.
한계적인 유동성인데 지수는 컨트롤해야 되는데 올리기 쉬운 것들이 뭐예요? 결국은 성장성, 실적, 미래, 그리고 올릴 수 있는 명분이 충분한, 그리고 공매도 세력도 물려있는 2차전지가 선택이 된 거죠. 그때랑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도 바이오가 막 뭐 물론 한미약품이 대형 계약으로 조 단위 계약으로 물꼬를 텄지만 사실 대부분의 바이오 업체들은 뭐 재무 보면 다 빚더미였어요. 그리고 하는 것도 별로 없고 임상한다 그랬는데 대부분 그런 종목들 다 상폐당하거나 나가 떨어지거나 지금 막 저 밑으로 가 있습니다. 사기꾼 소리 회사 들으면서. 근데 2차 전지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실제 돈을 벌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좀 더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코스닥 보세요. 위로 거의 2%, 아래로 거의 6%예요. 자, 이거는 거의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저 바닥에서 막 투매 장세에서 나올 때, 이럴 때 나오는 그런 흐름이죠. 그죠? 급락했다가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지금 물론 약간의 상단에서 그랬다는 게 좀 찝찝하긴 하지만 이게 변곡의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시장이 안정화되는 길은 뭐냐면요. 뭐니 뭐니 해도 일단 삼성전자가 안정이 돼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자, 선물 베이스에 삼성전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자리를 찾아줘야 돼요. 2차 전지 제가 폭락하라고 외치는 게 아니에요. 저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있어요. 폭락하라는 게 외치는 게 아니라 너무 이상적인 급등 종목들이 좀 수급이 빠져나와서 퍼져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2차 전지도 지난주였나요? 수요일이었나? 목요일이었나? 자, 뭐 잠깐 양극재 잠깐 멈추니까 음극재 한번 들어왔었죠. 그리고 뭐 동박도 한번 올랐고, 그리고 분리막도 한번 갔고, 뭐 장비도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그죠? 그리고 반도체 가면서 이렇게 예하로 이렇게. 근데 최근에 그러지 못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모든 자금들이 쏠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중소형주 무슨 일 있나 막 10%씩 빠져요. 근데 뉴스 아무리 눈을 씻고 쳐다봐도 아무 일도 없다는 거죠. 수급이 빠져 이탈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까도 보시면 제가 지수 설명할 때 유료방에는 말씀드렸는데 이게 본색이라고 말씀드린 자리 있죠? 그게 본색이었어요. 이게 오늘. 자, 이상하다고 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왜 지수는 상승인데 하락 종목이 막 1,500개가 넘지? 그쵸? 몇몇 종목들이 지수를 컨트롤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장에 확신이 오는 방법, 그리고 위험자산으로 자금이 다시 들어오는 방법은 지금으로선 단 하나예요. 뭐냐면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인식이 세계적으로 팽배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번 FOMC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파월은 내일 새벽이죠. 3시 이후에 금리 0.25를 올렸다. 그리고 이제 올리는 배경은 말하겠죠. 그러면서 미래에 관한 코멘트를 할 거예요. 근데 그럴 리가 없어요. 자, 금리 인상 이제 끝났으니까 문 닫고 이제 위험자산으로 진격합시다. 절대로 이런 말 안 합니다. 이 비슷한 말도 안 하고 그런 얘기도 안 할 거예요. 금리 인상 이제 이 정도면 마무리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경착륙 가능성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안심하셔도 된다라고도 말하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겁니다. 자, 금리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준은 노력할 것이며, 그리고 2%에 치닫기 위해서는 추가의 금리 인상도 고려할 수 아니할 수는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얘기할 거예요. 매파의 탈을 쓴 비둘기. 요런 마음속은 지금 심장은 쫄깃한 비둘기예요. 파월도 이미 본인도 알고 있어요. 본인이 2년 전에 말 잘못해서 대처가 늦어서 자리가 위태로웠다는 거, 그리고 지금 강하게 말하지 않으면 자기가 나중에 불리해질 거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연준도. 그래서 연준의 신뢰도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못 맞추니까. 기상청도 맞추면 기본이죠. 근데 못 맞추면 욕을 먹어요. 그죠? 그러니까 연준도 그런 입장이라고 봐야 돼요. 컨트롤을 잘 하면 당연하지. 니들이 하는 일인데 라고 하지만 조금만 2년 전처럼 잘못 대처했다간 안 좋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번 FOMC가 지나고 그날은 충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내일은 되게 혼란의 장세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서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죠. 자, 이제 슬슬 나오는 얘기들이 그거예요.
금리 인상 거의 끝이다. 7월이 마지막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인하 시점도 올 연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내년 초는 확실하다. 뭐 3월 얘기가 나와요, 벌써. 자, 그런 시점으로 갈 때 위험자산, 그러니까 안전자산, 그러니까 채권을 보시면 알 거예요. 이제 채권이 급락하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때 위험자산으로 자금이 많이 편입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이머징 마켓은 더 유리하다는 거죠. 자, 외국인들도 그래서 쉬고 있는 것도 있고요. 눈치 보면서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자, 그럴 때 이제 뭐가 주도하냐면 2차 전지가 어느 정도는 이제 내뱉을 거예요. 상승분은. 하지만 뭐 그렇다고 막 진짜 뭐 떡락하고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삼성전자부터 또 차근차근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이제 따라갈 가능성이 높죠. 자, 왜냐하면 가벼운 종목일수록 이게 상승폭이 크죠. 하지만 하락폭도 커요. 장에서. 자, 그렇다는 거는 변동성이 크다는 건 결국 안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더 흔들리는 거다. 중소형주들이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FOMC 이후에 파월 발언하고 일단 미국 시장 체크는 뭐 당연히 해야 되지만 미국 시장이 전부를 나타낼 수는 없어요. 이머징 마켓으로 돈이 어떻게 흘러오는가, 그리고 위험자산으로서의 그런 유동성이 안착되는 모습이 지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새 굉장히 흔들리는 장에서 오늘 힘든 장인데 개인 투자자분들 아마 속이 많이 상하셨을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동전주 차트도 아니고 코스닥 지수 차트가 이렇다는 게 상당히 좀 안타까울 뿐이에요. 사실은. 자, 그리고 혹시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 포스코나 에코프로비엠 뭐 사시는 거야 자유지만 상당히 조심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어야 돼요. 이제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개인 투자분들 조금만 더 힘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